자, 윤이 이 수능을 갖다가 10개 내에서 사교육을 갖다가 좀 줄여야 된다라고 사교육 카르텔을 얼마 전에 직접 언급하며 공격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쉬운 수능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만 수능에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교육부 장관을 질타하고 교육부의 담당 국장을 경질했어요. 윤 정권이 이야기해오던 노동 그리고 연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사교육 문제를 윤이 건드렸다. 그래서 불수능, 굉장히 어려운 수능, 결국 이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이 킬러 콘텐츠 문제 등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고 의대 바람 등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쉬운 수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윤이 이것은요, 여러 문제의 본질을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해서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사교육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 민주당과 또 그들과 가까운 한국의 사교육 업체 관계자, 일타 강사 등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심지어 정치권에서조차 지금 윤을 공격하고 있어요. 윤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쉬운 수능 문제로서 사교육을 바라본 건 굉장히 잘못됐지요. 오늘날 한국의 사교육 문제는요, 부의 불공정한 세습을 갖다가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가 쉽고 안 쉽고가 아니라 대학 입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혁명 21이 주장하는 시험만 쳐서 대학에 가고 정신이 수신이 그런 구분, 수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100% 정시로만 가고, 더 나아가서 학생 종합기록부, 그리고 뭐 입학사정관, 그리고 대학별로 별도의 논술고사도 다 없애버리고 대학이 입학에 있어서 한국 같은 사회에서 자율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별력을 그래도 가지기를 원한다면 수능을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 정도 쳐서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종합한 성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교육 문제는요, 사교육에 대한 이 폐해라는 것은 겉으로 뭐 26조 사교육비 이런 것보다 월등하게 더 심각한 그 몇 배의 사교육비가 지하 경제로 자리 잡고 이것이 이제 지하 경제가 되어가는 속성까지도 가지고 있고, 단지 문제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컨설팅부터 스펙 조작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딸 문제에서 우리가 스펙 조작을 경험했고, 장관 후보 이런 사람들을 자식에서 의대 편입 등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교육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쉽게 내는 것이 이제 사교육을 완화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는 건 이 문제의식이 좀 부족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타 강사들이라는 것들이, 나는 일타 강사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일타 강사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1년에요, 뭐 수백억을 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수십억을 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타 강사라고 하면 1등 스타 강사를 줄여가지고 일타 강사라고 말하고, 학원가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거의 재벌급으로 등장한 그 온라인 사교육 회사들의 강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들을 1등 스타 강사 줄여서 1타 강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장 기준은 이 강의를 갖다가 모집하면 가장 빨리 마감이 되고, 인터넷 강의 기준은 가장 매출이 높은 강사. 그래서 1타 강사의 기준이 현장과 인강 기준이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빨 좋고 애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서 인기를 끌면 1타 강사가 되고, 1타 강사가 되고 나면 연 수십억 이상의 수입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보면 강사들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듯이 영상을 올리는데, 그래서 1타 강사들은 거의 유명 연예인급처럼 되어 있고 그야말로 스타가 되어버렸고,
한 분야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강사다. 그래서 사교육이 낳은 괴물이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강화됐죠. 인터넷 시장에서요.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국어, 영어, 사회, 탐구, 영역, 수학, 특히 일타 강사가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어, 영어, 사회, 탐구에서도 인기 몰이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테크닉과 말발이 좀 좋다 해서 그걸 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일타 강사들이라는 것들이 대통령 적흥 발언으로 모두 멘붕, 애들만 불상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지금 수능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졌고 일타로 꼽히는 사교육 강사들이 일제 비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중계하고 있는데 이 일타 강사라는 것은 사교육의 최고의 수혜자들이죠. 그러니까 윤의 발언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될 사교육의 수혜자들, 연소득 몇십억 몇백억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과 또 사교육 재벌들의 이야기를 굳이 언론이 중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요, 범죄자들을 갖다가 대통령이 질타했을 때 범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를 중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사교육과 범죄자들, 일타 강사들과 범죄자들을 같은 취급을 한다. 저는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망쳐버린 범죄자들에 준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사교육 일타 강사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 한국의 계급 세습에 일조하고 그 대가로요, 떼돈을 버는 일타 강사들이라는 게 옳은 것이냐. 그들이 수십억 받는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이 그야말로 일타 강사라고 해서 인터넷 강의와 학원 강의만으로 그 돈을 버는 것이냐. 아니면요, 그들이 이렇게 스타성을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비밀적인 고액 가해나 이런 것은 과연 하지 않는 것인가? 한국의 현실에서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대학 보내는데 일타 강사들이 비밀 과외 등을 하면서 진짜 떼돈을 벌고 있지 않겠어요? 그건 지하 경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일타 강사들이 SNS에 글을 올려 애들만 불쌍하지. 그럼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지? 국영수탐, 어떤 과목 하나도 만만치 않은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길.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그렇게 쓰면서 매년 말씀드리듯이 6월 9월 수능은 독립시행이나 앞으로 더 뭐가 어떻게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종잡을 수 없으니 새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학교마다 선생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하라는 메시지다라고 통탄하고 9월 모의고사가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더욱더 미지수다.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대통령 적흥 발언으로 모두가 멘붕이다. 한국은 교육면에서 비교적 평등하면서도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한 사회이고 젊은이들이 무기력한 일본이나 영국이나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은 학력이 세습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은 공정함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헛소리라고. 한국이 교육의 공정함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나라예요? 웃기는 나라. 미국보다 더하지요.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지위의 세습이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섣부른 개입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윤이 개선 항상으로 지목한 비문학 영역에 대해서는 수능 비문학은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시험이다. 수능 국어시험은 인공지능 시대에 고전문학이나 중세 국어 위주로 가게 되고 한국 엘리트들은 국가 경쟁력을 잃고 뒤처지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쉬운 수능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신이 나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성향 따라 수능 예측하기는 처음이다. 학부모들도 아마추어적 발언이다라고 반발한다고 기자들이 쓰고 있어요. 경향신문입니다. 학부모들 이 아마추어적
바른이라고 말한 이 학부모들은 어떤 학부모들일까요? 아마 대치동 근처에 사는 학부모들이겠죠. 그래서 윤이 시험 5개월 전에 쉬운 수능이라는 쪽으로 사교육 문제를 잡은 것은 그건 극히 많은 사교육 문제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 침소봉대했다라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반발할 자격이 적어도 사교육 문제를 심화시키는데 사교육을 계급 세습으로 확대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사는 학부모, 그리고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 학원 재벌, 이런 것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이 어중간하게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말실수를 하니까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물어대고 있는 이 좌우의 언론의 행태들, 이거 똑같아요. 보수 언론이라는 것도 강남의 부모들을 대변해서 비난하고, 좌파들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싫어서 비난하고, 또 학원 인타 강사라는 것들이, 또 학원 재벌이라는 것들이 대체로 좌파 정권과 가까웠죠. 한국에요, 이런 학원과 재벌이 생기고 일타 강사가 생긴 데는 운동권 출신들이요, 취직을 못하니까 학원으로 흘려 들어가고, 연고대 스카이 넣은 운동권들이, 그들이요 한국의 사교육을 확대시킨, 한때는 한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자고 하더니 묵고 살기가 어려워지니 그야말로 학원가로 스며들어서 재벌들이 돼서 한국을 교육 세습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들이 떠드는 이야기도 윤석열 이야기보다 훨씬 더 들을 가치가 없고 나쁘다는 거예요. 적어도 범죄자격인 인물들은 입을 다물어야 된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뿜